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117페이지. 예, 펴세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자, 보시면요. 자, 일단 285조. 예, 하단부 보시면 285조 있죠. 자, 일단 보시면 이제 수거 의무랑 매수 청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해가지고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됩니다. 수거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을이 지상권자인데 만약에 을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건물 매수 청구하면 되겠죠. 끝났으면요, 계약이. 근데 만약에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이렇게 아스팔트만 깔아놓은 상황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는 이거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예? 그러면 이거 당연히 수거해야 될 수거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토지 위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수거 의무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해야 될 때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2항에 보시면은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서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지상권 설정자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랬죠. 역시 형성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해요. 팔고 가야 됩니다. 팔고. 자, 이 정도 보시고 넘기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이제 지료의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토지의 지가가 상승해 버려 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설정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지료 가지고는 부족하니 좀 올립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가가 떨어져 하락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나 지금 너무 많이 내고 있다, 좀 내립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형성권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보시면요. 자, 이게 지료 증감 청구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와 보시면요. 지상권 소멸 청구권 해가지고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요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지상권 소멸 청구권 해가지고 형성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 자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속해서 2년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체납액이 2년분에 해당을 하게 되면은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지료를 냈습니다. 근데 2년째는 안 냈어요. 그리고 3년째 또 내요. 4년째 또 안 냅니다. 자, 만약에 연속해서 2년일 거를 요구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1년 내고 또 1년 안 내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연속해서 2년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체납액이 2년분에 이렇게 달하게 되면, 이거 두 번 냈으니까 2년치 안 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연속해서 2년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체납액이 2년분에 달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방가로 3번에 보시면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대요. 만약에 지상권 설정 당시에 설정자가 네가 만약에 1년치만 안 내도 나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거야 라고 했고 지상권자가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2년을 기다려 줘야 됩니다. 설정자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강행 규정이라는 게 뭡니까?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법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좋습니다. 자, 밑에 별표시 보시면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한 후가 아니라 즉시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288조 보시면요. 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나와 있습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럴 때는 전조의 청구, 즉 다시 말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당권자한테 좀 시간을 주는 거죠. 예?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상권이 있는데 만약에 얘가 뭐 지료를 2년을 갖다 체납을 해가지고 갑이 이제 소멸 청구를 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면은 얘가 2년 체납하면 그냥 바로 소멸 청구하면 됩니다. 바로 효력 발생해요. 근데 지금 우리 조문에 나와 있듯이 만약에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있든지 아니면은 이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 또 저당권이 있을 수가 있죠. 요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갑이 소멸 청구를 했을 때 바로 지상권이 소멸해버리면은 저당권자는 이제 그냥 완전 바로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예,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자, 보시면은 저당권자의 이익을 고려해가지고 저당권자에게 지상권 소멸에 대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예,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참조 부분에 보세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예, 싹 다 강행 규정입니다. 하지만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지상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존속기간,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청구권, 지상권 소멸 청구권, 양도 임대를 위한 규정, 예,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랬죠. 지상물 매수 청구, 지료 증감 청구, 예, 싹 다 강행 규정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제 구분지상권 나와 있어요. 1항에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지상권.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는 건데 이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을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게 고가도로 같은 거예요. 터널 같은 거.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 그 위에 고가도로 위로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 공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지상권입니다. 아니면 뭐 터널 같은 거, 밑에 터널이 다녀요. 이 지하 공간 사용하는 거죠. 이제 구분지상권입니다. 이 의미만 이제 파악을 하시고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 거는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1구분지상권 해가지고 방가로 2번에 보시면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이 안 됩니다. 에? 나무가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겠죠. 에?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지하에다 쳐박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이 안 된다. 예,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책을 이제 넘기시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법정지상권이 나오고 이거를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법정지상권을. 근데 지금 이 판례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법정지상권이랑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법정지상권이 뭔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먼저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305조 전세권 파트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일단 법정지상권이 나올 때는 일단 최초의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토지와 건물이 존재를 하고요. 이 이후에 을이라고 하는 이렇게 전세권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갑이 토지를 팔았을 때 병이라는 애한테 토지를 팔았을 때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원래는 소유자가 같았는데 지금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졌죠. 요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병의 입장에서는 토지의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법에서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건물 소유자를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자한테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어렵죠? 처음에 좀 어렵습니다.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187조입니다. 등기를 안 해도 바로 취득하는 거예요.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근데 여기서 함정을 우리 시험에서 많이 파는 거는 전세권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죠. 전세권 설정자한테 인정되는 권리라는 겁니다. 이 법정지상권이 이 사례에서 요걸로 이제 함정을 많이 팝니다. 예, 그러니까 갑한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갑한테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법정지상권이 나와요. 366조 저당권에 의한 법정지상권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최초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한테 속해 있습니다. 예, 요런 상황에서 갑이 토지를 담보해 가지고 돈을 빌렸어요. A가 지금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A가 이제 경매 청구를 해 가지고 을이라고 하는 경락인이 등장을 하고요. 을이라고 하는 경락인이. 근데 을이라고 하는 경락인이 등장을 했을 때 이 을은 지금 이제 토지의 소유자가 됐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건물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갑이죠. 근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이 건물 없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갑한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가지고 건물 철거해라.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엔간하면은 건물을 이렇게 철거해버리는 거는 사회 경제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동일 소유자에게 있다가 뭡니까? 저당권 경매 실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락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이럴 때 이 건물 소유자한테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역시 이것도 187조예요. 등기 없어도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 지상권자 갑이라고 안 돼 있겠죠. 근데 하지만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예요, 갑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무를 할 때도 잘 보셔야 된다고요. 예? 등기부에는 없는데 알고 봤더니 지상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완전 이게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게 바로 이제 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등기 담보법에도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등기 담보법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 두 가지 먼저 살펴보고요. 이 두 가지가 일단 가장 대표적인 법정지상권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또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동일 소유자한테 속해 있습니다. 최초에 속해 있는데 이게 반드시 뭐 전세권 설정 이후에 팔아가지고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든지 아니면은 저당권자의 경매 실행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든지 하는 경우 외에도 그냥 갑이 을한테 이걸 갖다가 팔든지 아니 뭐 증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기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 판사님들이 이런 경우에도 이 건물 소유자 얘를 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관습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법정지상권, 이게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가 있고요. 증여, 분할, 뭐 요런 것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관습법상 보충지상권이 됩니다. 예. 그런데 뭐 상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매, 그리고 우리가 판례에서 살펴보겠지만 함께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봤는데 좀 어렵습니까? 많이 어렵나요? 예. 자, 일단 판례를 좀 세세하게 좀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게, 이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놈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갖다가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좀 법정지상권이랑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예, 좀 구분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럼 판례에서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20페이지에 판례 1번 보세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나와 있습니다. 자, 방가로 1번에 보시면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자, 갑이 토지랑 건물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그러면은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당연히. 예, 근데 이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자,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방가로 2번에 보시면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세요. 즉, 이후로. 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즉,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만이 아니라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합의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어야 된다. 자, 건물 철거를 합의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플러스 내가 사용을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사용 중단의 내용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합의 속에. 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최초에 동일 소유자한테 속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얘가 토지만 만약에 을한테 팔았어요.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지금 달라졌죠. 을한테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면은 토지 소유자는 을이고 건물 소유자 이제 갑이죠. 이런 경우에 이 건물 소유자 갑한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고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예.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내용이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거니까.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갑이 나 이거 건물 철거할 거야. 건물 철거할 거라고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을 형식적으로 철거하겠다는 합의 외에도 내가 이 토지를 사용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용 중단의 의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가로 2번의 내용이. 예.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냥 문제상에서 건물 철거에 대한 합의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때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된다.
따지만 아시면 돼요. 이 단어 속에 갑이 토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방가로 2번 판례는 그렇게 막 자세하게 볼 그런 판례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을 보세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한 후 구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를 했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역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지금 현재 최초에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이 을한테 토지만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이후에 다시 신축을 하겠다는 거죠, 갑이. 그럼 갑이 건물을 철거하기는 철거하지만 바로 다시 신축을 한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 토지를 갖다가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판례, 방가로 3번.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판례 2에 분묘기지권 나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범위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의 범위이다. 따라서 분묘가 설치된 기지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분묘의 보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미치게 된다. 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무덤이. 봉분. 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것만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위의 빈 땅, 여기에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 말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3번에 보시면은 분묘기지권과 취득시효 나와 있어요. 자,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공연, 분묘기지를 점유 사용하면 자, 지상권 유사의 관습법상 물건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은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소유권을 원래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에서는 원래 이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죠. 네. 자주점유가 필요한데 이거는 여기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 좀 주의하십시오. 소유의 의사 필요 없다는 거. 왜냐면은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준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애초에 타주점유라는 거예요. 예, 애초에 타주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공시 방법 자체가 이 봉분이란 말입니다. 봉분.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무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아, 얘가 지금 여기를 뭡니까? 이게 제사 지내려고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공시 방법 자체가 봉분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20년이 딱 되는 순간 바로 그냥 분묘기지권 취득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분묘기지권입니다. 예. 187조의 예외라 그랬죠. 점유취득시효가. 유일한 예외라 그랬죠. 등기를 해야 취득을 하니까요. 맞죠? 예, 근데 이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187조의 예외 중에서도 또 예외인 거죠. 예? 등기 없이도 취득을 하니까요. 얘는. 예, 잘 구분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책을 계속 보시면은 세 번째 줄 보시면요.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되고, 자,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봉분이 없고 그냥 평장, 예? 평장을 해놓거나 암장, 몰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평온공연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몰래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네, 그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케이스 1번 보세요.
자,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1971년 2월 9일 그중 건물만이 을에게 양도되었다. 자, 건물만이 을한테 양도가 됐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랑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갑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최초에. 자, 이런 상황에서 건물만 을한테 양도가 됐대요. 매매를 했겠죠. 자, 이까지만 딱 봤을 때 우리는 바로 그냥 최초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하나만,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소유자가 바뀌었죠. 을한테 등기가 넘어간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을은 당연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구나 라고 우리는 바로 딱 느끼셔야 돼요. 문장을 보시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했는데, 자, 그 후 갑은 토지를 A에게 매도를 하고, 자, 토지를 A한테 또 팔았답니다. 자, 토지를 A에게 매도를 하고, 자, 을은 건물을 B에게 매도를 해가지고, 요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계속 팔고 있네, 지금. 자, 이렇게 팔고요. 여기서 또 팔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매도를 해가지고, 자,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자, 등기 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A가 B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B의 점유기간 동안 차임 상당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A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A의 입장에서는 지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 을인 거지 B, 네가 아니기 때문에 야, 건물 철거해라. 이렇게 철거 청구하는 거죠. 자, 요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일단 을이 일단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라는 거를 1차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을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B 있죠. 양수인 B.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법정지상권이 종된 권리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권이 B한테 넘어가면은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을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하지만 B가 법정지상권, 지상권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는 거는 187조입니다. 등기 없어도 취득을 해요, 을은. 근데 이 법정지상권이 B한테 이렇게 넘어가려면은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건 186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예?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187조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B는 등기를 해야 돼요. 법정지상권을 주장을 하려면요. 지상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B가.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B가 이제 지상권을 나한테 어서 빨리 넘기라라고 이렇게 청구를 하기 위해서 이 을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이렇게 대위해가지고 A한테 대위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자, 잘 보세요. 자, 일단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등기부상에는 지금 법정지상권이라고 안 돼 있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등기는 이제 건물에 대한 등기입니다. 등기는 안 돼 있어요. 하지만 법정지상권자죠, 을은. 네, 근데 그 상태에서 건물만 지금 B한테 넘겼다고요. 예, 근데 하지만 이 B가 B한테 법정지상, 건물의 소유권은 B한테 넘어왔을지라도 법정지상권에 대한 뭡니까? 등기는 아직 안 넘어온 상태죠. 그러면은 을의 명의로 최초의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고 그걸 이제 이전해야 되겠죠, B한테. 근데 지금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A는 빨리 철거하라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제 B가 내가 뭡니까? 지상권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주라라고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긴 있는데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을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대위해가지고 이렇게 청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자,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답 보세요.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가 다르게 된 때, 이때에 그 밑에 줄에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견해입니다. 예, 이게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자, 따라서 사례에서 을은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건 기본입니다. 이거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밑에서, 자, 그 상태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가보세요. 중간 정도 뒤에 보시면 또 나와 있죠, 또. 자, 또 B는 자신의 지상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 법정지상권자 을이 가지고 있는 을이 A에 대해 갖는 법정지상권에 기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네,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A의 위와 같은 청구는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다만 B의 점유기간 동안 차임 상당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긍정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네가 어쨌든 간에 토지를 사용은 했으니까 그 사용료는 내라. 그럼 그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주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 일단 토지를 사용했으니까 그건 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학자님들이 자기 생각 적어 놓은 거니까 보지 마시고요. 더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더 복잡해지면 이제 망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2번 보세요. 자, 보시면요. 갑과 을은 10년 전 부친이 사망을 하셨어요. 자, 상속 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협의 분할하면서, 자, 대지는 을 명의로, 건물은 갑 명의로 등기를 했답니다. 자, 지금 우리 책에서 협의 분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대지는 누구 명의입니까? 대지 을입니까? 대지는 을 명의로, 건물은 갑 명의로 이렇게 협의 분할을 했대요. 분할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여기 분할 여기 있네, 여기. 네, 됩니다. 분할을 원인으로 해서도. 그러니까 이 분할이라는 표현을 딱 보자마자, 아, 그래. 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바로 딱 하셔야 돼요. 네. 자, 을명으로, 자, 건물은 갑명으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자, 그 후 건물은 병에게, 대지는 건설회사 정에게 각 순차로 또 매도가 됐답니다. 또 팔고 있어요. 네,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죠. 자, 건물은 병한테 넘기고요. 토지는 이제 정한테 넘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대지를 매수한 건설회사 정이 병에 대해서 위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한다. 정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갑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라고 한다면은 이 건물을 양수한 병, 얘도 당연히 뭡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전에 했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건물 철거를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철거라고 못 합니다. 예. 대위행사 해버리면 되니까요. 자, 답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세요. 판결 뒤에 보시면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면 좋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밑에 결론만 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그러므로 뒤에서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뒤에서부터 병은 이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물 양도인을 대위해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뭡니까? 갑을 대위를 해가지고 정한테 토지 소유자 정에 대해서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여 등기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대위 청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케이스 3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미등기 건물을 자,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매한 상태에서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최초에 일단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미쳤나 봅니다. 자, 동일 소유자. 자, 이렇게 갑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책에서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했대요. 자, 을이 만약에 샀는데 이 대지, 토지에 관해서만 이렇게 등기를 받아왔고 건물에 관해서는 매매 계약은 체결했지만 아직 등기를 안 받아왔대요. 자, 이런 상황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되겠냐 이 말인 거죠. 자, 을이 지금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등기를 가져왔으니까요. 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아직 안 가져왔죠. 그럼 건물 소유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여전히 갑이라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A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있었고 을이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 청구를 해가지고 병이라고 하는 토지의 경락인이 등장을 했을 때 갑한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될까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뭔가 좀 첫 단추부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366조 법정지상권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최초에 동일 소유자한테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이 토지에 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돈을 빌린 겁니다. 토지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근데 이후에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당연히 얘가 이제 경매 청구를 하겠죠. 경매를 넣어버린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락인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이제 최초로 뭡니까? 소유자가 동의를 했는데 지금 경락인이 딱 등장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는 을이 되고 지금 뭡니까? 건물 소유자는 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갑한테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366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갑한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갑이 뭡니까? 지금 을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건물을 자기는 철거하는 게 좋죠. 철거를 하는 게 좋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하지만 철거를 못하게끔 이렇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을이라든가 저당권자 A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를 계속 같이 하고 있었고 동일 소유자한테 속하였다라면은 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라는 걸 알고 들어간 거죠, 지가.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돈을 빌려줬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경락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락 받을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걸 알고서 지가 경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저당권자라든가 경락인이. 자연스럽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법정지상권을요. 따라서 366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여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당시에 만약에 건물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건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A가 지금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갑이 건물을 지어놓고 야, 나 법정지상권 이렇게 해버리면은 뭡니까? 저당권자가 이제 망하겠죠. 그러면요. 예? 이게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는 요건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동일 소유자여야 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지금. 근데 끝나가요. 큰일 났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지금 요 상황, 지금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을한테는 지금 등기가 넘어갔어요. 근데 하지만 갑한테는 지금 뭡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게 을이 등기를 안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이 건물 소유자, 을이 토지 소유자인 상황에서 지금 저당권자가 들어온 거죠. 이해되세요? 뭐 말이지? 이거랑 지금 상황이 다르죠, 요거랑.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해줘야 되겠어요? 안 해줘야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자, 답을 보시면요. 자,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 을의 입장에서는 건물 소유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가 됐는데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똑같습니다. 위에 사례랑 지금. 자, 매매 당사자 사이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결론도. 자, 둘째 줄 보시면요. 건물의 소유 명의가 매도인 명의로 남아있게 돼서 자, 그러니까 토지는 을한테 지금 등기가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건물은 계속 여전히 갑소유인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있게 돼요. 자,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입니다. 자, 요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밑에 줄에 양자 사이에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또 보겠습니다. 자, 관습상, 자,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연스럽게 법정지상권도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상권을 갖고 오는 거는 186조라 그랬습니다. 등기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에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만 한번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법정지상권 좀 다시 또 더 연구를 해가지고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최초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갑이 을한테 토지만 넘겼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갑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하겠죠. 취득을 합니다. 예, 취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갑이 이 건물을 다시 병이라는 애한테 이렇게 넘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 가져오면은 당연히 건물의 소유자는 될지언정 자연스럽게 법정지상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갑이 최초의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는 187조입니다. 등기 없어도 취득을 해요. 법에서 딱 정해놓은 대로 취득을 딱 합니다. 하는데 이 지상권을 병한테 넘기는 거 요거는 이제 당연히 186조라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취득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을이 만약에 병한테 야 건물 철거해라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이 병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대위해가지고 이렇게 꺼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뭐 거의 다 돼가네요. 자,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자, 그 밑에 문제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물의 전 소유자를 대위해서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예, 지금까지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만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이유부터 보세요. 건물을 양도한 자라고 하더라도
지상권, 갱신 청구권이 있고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 지상권자인 양도인의 갱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위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케이스 4번부터 이제 분묘기지권하고 그 이후에 이제 법정지상권 내용들이 조금 이제 더 나오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법정지상권 좀 더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다시 좀 설명을 하고 지상권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이 지역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비중이 있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냥 다만 아셔야 될 내용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법정지상권 좀 읽고 오십시오. 지역권보다 법정지상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상권 파트에서는 반드시 법정지상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아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잘 들으시고요. 우리는 또 금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